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00원 라인까지 터치하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00원까지 올라갔다. 물론 1000원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700원 라인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상승력을 보였던 그 자리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엄청나게 실망감을 받아올 수밖에 없겠죠. 저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 리플 코인은 SEC한테 시장을 압박받고 있다. 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리셨죠. 이게 3년 동안 내내 지속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리플의 모멘텀이 없는 거냐? 모멘텀은 또 있습니다. 모멘텀이 강력한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SEC 때문에 대외적인 기준금리라든지 해외 스태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시장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악재성 이벤트는 모두 다 받으면서 내려오니까 다시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말 그대로 다 팔아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어제 새벽부터 이어졌던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했다. 여기 어디입니까? 700원과 750원 사이입니다. 어디예요? 이전에 상승력을 보였던 그 시점 그대로 다시 떨어지니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기간과 이 기간이 동일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매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1000원 라인까지 왔을 때 매도하셨던 분들 아무도 없으셨죠. 물론 일부 매도하셨던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나니까 또 여기서 매도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매수도 그렇지만 이 매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 지금 이 시점에 해당되는 700원 라인을 다시 또 맞고 떨어지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매수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그리고 자리를 잡았을 때 이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다시 1000원 라인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냐? 이때 또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매매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 대응이 없이 그냥 들고만 있거다. 아니면 나는 그냥 매수 안 할 거다. 다른 코인, 단타 코인만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겨진다. 수익을 못 보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리플코인 다시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 근데 리플코인 상승 모멘텀에 뭐가 있었냐?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IPO도 있고 ETF도 있고 이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악재성 이벤트로 작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SEC? 아닙니다. SEC는 그냥 하락에 대한 옵션일 뿐인 거지. 이거 말고 전체적인 기준금리, 이 금리란 대외적인 이벤트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다 떨어졌던 이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SEC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SEC는 리플을 압박하는 거는 전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리플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를 만한 요인은 안 된다는 거. 그렇다는 건 뭡니까? 지금 악재성 이벤트는 대외적인 이벤트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코인 상승 모멘텀, 이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어디까지 우리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매입 단가가 1,500원 이상입니다. 1,0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그냥 매도하고 손절하고 끝내버릴 것이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들고만 있는다. 계속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아닙니다.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이 문자로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아니면 영상과 함께 보셔도 더욱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고 이 라인을 토대로 우리는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 연결되실 거니까 실시간으로 뭐 새벽부터 지금까지 잠 못 주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니플 코인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카톡방 들어오시거나 문자만 받아보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다 무료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필두로 해서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이벤트인지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미시간대 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자, 소비자 심리 조사가 전달 대비 67.4%로 떨어졌고 시장 전망치 76을 크게 밑들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 또한 3.2%에서 3.5%로 상승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자, 이 경제 지표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헤드라인 뉴스가 어떠한 뉴스냐 보시죠. 이 헤드라인 뉴스는 이겁니다. 비트코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3%의 하방 압력을 가져왔다. 6만 달러 선도 위태위태하다라는 거. 누가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5월 11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5월 10일 날짜 어제입니다. 나왔던 이벤트가 이거였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치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물가입니다. 이 물가가 나오기 전에 얼만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까라는 게 바로 기대치거든요. 기대치가 올라갔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겠구나. 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금리를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고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3%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 리플을 필두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거, 고금리라는 거, 이게 왜 코인과 이렇게나 밀접하게 연결관계가 있을까? 자, 우리 코인 시장은 일반 코인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코인은 ETF가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금융시장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움직임을 함께 합니다. 커플링가 되어 있다는 거죠. 코인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보이시죠?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디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 기관들 금리에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 개인들만 보더라도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고래는요. 더욱더 큰 자금력을 투자했다가 다시 회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어려운 흐름을 이어왔던 거, 다시 리플이 700원을 터치했던 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리플의 파트너사들 보이시죠? 여기 파트너사들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 금융기관입니다. 노바티, 니움, SBI, SCB, SBI 자 이런 아이들이 리플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드렸던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더욱더 큰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의 파트너사로 맺고 있을까? 당연히 리플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을 매도할까요? 안 올라가니까 힘들게 올라갔던 것도 다시 떨어지니까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른 쪽에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물론 힘들다는 게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이러한 파트너사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 또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이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플 코인, 그러면 우린 니플 코인을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니플이 정령 여기 700원 라인에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 매입 단가가 여전히 높은데 이게 올라가봤자 1,000원 아니냐? 나 아직까지 1,000원에 매입 단가보다 훨씬 더 낮은 단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1,000원 나게 올라갈다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야지 매입 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없이 그냥 내 매입 단가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리실 겁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 구간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간,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 자금이 이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투자 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마이너스가 엄청 크실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플러스로 바꾸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둘 다 무료니까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코인 시장에 또 한 번의 압박을 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SEC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5월 9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바이든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무효와 공동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는 SEC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이든이 SEC, 당연하죠. 현 정부의 살아있는 정권, 바이든이 SEC 기관 해당되는 증권위원회를 감싸주는 것 또한 뭐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SEC를 감싸준다.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SEC는 니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대부분의 코인들을 다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은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2024년도 반감기도 있고 비트코인 ETF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벤트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 대선이 있으면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큰 상승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바이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바이든은 암호화폐의 문외한입니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할 거예요. 암호화폐로 대선 후원금 또한 받겠습니다. 강력하게 바이든과 반대표를 던졌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거는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다시 대통령이 되길 원하겠죠. 이러한 아이들 대통령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공약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이든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곧바로 바이든의 공약을,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약을 쫓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우리나라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러한 아이들의 힘을 다시 한번 쏟는 거. 총선을 앞두고 어땠습니까? 공약들이 한데 모아지고 있죠. 어떻게? 시장 우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중에 SEC가 가장 큰 몫을 할 텐데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ADA 설립자 또한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은 지금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 법원을 한번 보시죠. 미국 법원에서는 SEC 암호화폐 결제 개발업체 CEO의 재심을 요청을 기각했다. 이게 누구의 요청이었습니까? SEC의 요청이었어요. 근데 법원은 SEC의 편을 이제는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SEC와 니플 비공개 회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니플 관련 소식의 기대감이 확산되었던 게 지난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플과 SEC 너희들은 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뭡니까? 니플이 SEC한테 20억 과징금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1,000만 달러를 넘지 말아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SEC 과징금의 1,000만 달러는 너무나
벌칙 수준이다. 20억 달러가 마땅하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SEC가 20억 달러 다 받아낼 것이냐? 니플은 이대로 순순히 다시 한번 또 싸울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치고받고 하고 있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뭐예요? 합의점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계속적으로 금액적인 차이가 크긴 하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리플이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사이드 체인까지도 지정했다라는 건 이더리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플랫폼들이 리플을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리플과 SEC 어떻게 누가 이길 것이냐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SEC한테 소송을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리플은 급등했고 시총 6위를 바로 회복했던 모습이 2022년도였습니다. 자, 이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미국을 떠난다고 했는데 왜 급등했을까? 당연히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이 많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SEC한테 소송을 패소한다는 건 다른 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됩니다. 왜? 미국의 리플이었던 게 다른 나라로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럽,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는 뭐라고 합니까? 리플 너희 나 증권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리플의 손도, SEC의 손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입장이 그렇죠. 근데 해당되는 리플을 버린다. 다른 나라 쪽에서는 CBDC의 확실한 발전 속도를 높일 수가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후진국의 계열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국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합의점을 찾고 우리 또한 개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 이전에도 말씀 한번 드리면서 삼성전자와 똑같다. 이 부분에 삼성전자랑 니플이랑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만약 다른 나라에서 삼성전자 우리나라 쪽 와라. 너희들 세금 많이 받는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 덜 내게 해줄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비유한 겁니다. 리플이 삼성전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 댓글에 그렇게 남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뜻이 아닙니다. 리플이 미국을 떠난다. 그 부분은 미국한테도 확실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공화당 후보들 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유턴해야 되고 SEC 권한은 과도합니다.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공약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SEC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연준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죠.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뭐라고 얘기해요? CBDC. 우리 더 이상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의 기축통화국.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글로벌 1위가 된다는 건 미국이 계속적으로 수출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수입 국가예요. 소비의 국가입니다. 얘네가 이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건 달러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리플 코인의 앞으로의 기대감 어떤 게 또 남아 있습니까? 리플은 RWA 현물, ETF 가능성 등으로 강세장에서 상승 잠재력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코인들 빵빵 움직일 때 리플 코인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부분만 반복하다 보니까 지치셨던 거잖아요. 근데 상승 잠재력은 여전히 높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상승력을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지금처럼 다시 700원 라인 터치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갔던가라는 경험도 분명히 있으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지지받고 다시 750원, 다시 800원, 850원, 900원 어떻게 올라갔느냐 예전처럼 계단식 상승률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올라갈 거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매매 대응 지금부터 착실하게 저와 함께 하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 더욱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고 매입 단가 높다면 매입 단가를 낮추고 그 해당되는 수익 구간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매매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비중 관리도 도와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플코인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도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문자만 받아보시든 톡방에 들어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상단 전화번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다 만든 거니까 보시고 판단하시고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